이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야. 계속 여기 살고 싶다면 계약서에 사인하고 월세 내거라. 월세가 이렇게 비싸요? 말도 안 돼요. 시세만큼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는 거다. 너네는 지금 4층을 통째로 쓰고 있지 않니? 나도 받을 땐 확실히 받는단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 월세를 내요? 못 내겠으면 나가면 되지 않니? 재호야 며느라, 일주일 안에 결정해. 계약서에 사인하고 월세를 내든지 아니면 집을 비우든지. 올해는 못 기다린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김옥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부부와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옥자 씨는 인생이란 참 무상한 것이라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관계가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보, 오늘도 밤새 일해야 해요. 재호 학원비 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옥자 씨의 귓가에는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30년 전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 남편 곁에서 옥자 씨도 함께 도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날랐고 저녁에는 인쇄물 정리를 도왔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 재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재호는 장성하여 며느리 혜림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옥자 씨는 아들도 다 키워놨겠다, 앞으로 편안한 노후만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후 뇌출혈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자 옥자 씨의 삶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들 재호는 1년에 명절 2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고 며느리 혜림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드물었습니다. 혜림의 목소리에서는 항상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큰 부담처럼 말이죠. 명절 때도 보기 힘든 아들 부부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아들 집을 방문할 때면 항상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언제 가실 거예요? 밥은 먹고 가려 했는데 식사는 했니? 네, 저희 밥 먹어서 식사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옥자 씨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재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호는 그런 옥자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머니, 버스 놓치시면 안 되니 일찍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며느리 혜림의 말이 따라왔죠. 그런 삶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혼자 쓸쓸히 늙어갈 거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30년 전 친구 영숙이의 말을 듣고 분당에 작은 땅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남편도 반대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땅이냐고요. 하지만 친구 영숙이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옥자야, 이거 사두면 두고 봐. 나중에 대박 날 거야. 내 말 믿어봐. 돈 1,000만 원 정도는 인생에 없다 생각해도 되잖아? 그때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죠. 땅 문서는 오래된 서랍 속에 넣어두고 거의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옥자님, 분당 땅 혹시 파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2천만 원의 산 땅이 지금은 무려 4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 호재로 인해 가격이 200배 이상 뛰었다는 말에 옥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가진 땅이 그렇게 비싸다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블루칩이에요. 분당선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매도하실 생각 있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옥자 씨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노후를 위해 그 땅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4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옥자 씨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옥자 씨는 경기도 교통 좋은 곳에 6층짜리 빌라를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월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그리고 남의 밑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온 옥자 씨에게 이제 제 발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아들 재호와 며느리 혜림이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며느리 혜림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니? 아들 부부는 어떻게 알았는지 옥자 씨가 빌라를 산 얘기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죠.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찾아뵈려 했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아, 말 나온 김에 지금 갈까요? 식사는 하셨어요? 갑작스럽구나. 밥은 아직이다. 저희가 이번에 사뒀던 한우 세트가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끊자 곧바로 아들 부부가 찾아왔고 며느리 혜림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어머니를 걱정하고 건강을 챙기는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로 변해 있었죠. 옥자 씨는 그 변화가 갑작스럽긴 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진심일까? 아니면 40억이라는 돈 때문일까? 옥자 씨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들고 온 케이크와 함께 제안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이 큰 빌라를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며느리는 케이크를 자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옥자 씨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잘 관리해 왔는데 힘들게 뭐가 있겠니? 그렇지만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아들 재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금이 올라서 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4층을 개조해서 저희가 들어가 살면 어떨까요? 관리도 조금씩 도와드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옥자 씨는 결국 자식들이 찾아온 건 자신이 아니라 빌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곧 저희 아파트 계약이 끝나거든요. 며느리가 조금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 씨는 슬며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돈 없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림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온 것뿐이지 저희는 한 번도 어머니를 소홀히 한 적 없어요. 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옆에서 더 잘 모실게요. 생각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4층만이야. 그리고 리모델링은 너희가 알아서 해. 옥자 씨가 마침내 결정을 알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옥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비용은? 그거 저희가 정말 다 내요? 아들 재호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옥자 씨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내 집 꾸미는데 내가 왜 돈을 떼?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지 그러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혜림이 재호의 팔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4층은 옥자 씨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4개의 호수로 나누어진 집을 하나로 합쳐 공사하였죠.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혜림은 당당하게 집 안을 안내했습니다. 옥자 씨는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마련했니?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저희가 조금씩 모아둔 거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대출도 받았고요. 그래, 잘 꾸몄구나. 옥자 씨는 의심을 뒤로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재호는 뒤에서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눈빛이 왠지 불안해 보였지만 옥자 씨는 넘겨짓습니다. 입주 후 첫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혜림은 매일 아침 옥자 씨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소고기죽 끓였어요. 잡수시고 약도 드세요. 혜림이 트레이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구나. 옥자 씨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다녔습니다. 어머니, 이 생선 신선해 보이지 않아요? 저녁에 제가 구워드릴게요. 며느리가 상인과 가격을 흥정하는 동안 옥자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 혜림의 방문은 뜸해졌고 점점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죠. 핑계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야근이에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옥자 씨는 다시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또 찾아왔습니다. 옥자 씨가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찾아뵀네요. 죄송해요. 그래, 너희도 바쁘니까 그런데 웬일이니? 옥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혜림은 커피를 타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또 무슨 일인데? 나는 너가 그렇게 살갑게 다가올 때가 무섭더라. 며느리가 커피잔을 옥자 씨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월세 들어오는 통장. 관리가 힘드실 텐데 제가 대신 관리해드릴게요.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복잡한 돈 관리가 힘드실 텐데요. 아시잖아요. 제가 회계사 출신이라 이런 거 잘 다룰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너가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그럼 나는 뭘로 먹고 살라고 그러니?
아, 그건. 어머니가 필요하시다 할 때는 제가 직접 보내드릴게요. 물론 빌라 유지비나 세금 같은 건 먼저 챙겨야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되면 물려주실 거잖아요. 저희도 미리미리 관리도 해봐야죠? 며느라, 미안한데 나 아직 숫자 셀 줄 안다. 물려줄 날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 때가 되면 그때 말아마. 그 순간 해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래?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옥자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해림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 마음대로 하셔야죠.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움은 고맙지만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아,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요. 해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멀어지고 있었죠. 혜림아,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옥자 씨가 4층에 올라가 물었습니다. 해림은 갑자기 바빠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꼭 같이 먹어요. 재호는? 오늘도 야근이에요.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대요.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아무리 같은 빌라에 살아도 그렇지. 그래, 미안하다. 처음에는 언제든 놀러 오라고 애기해서 잠깐 들른 거였는데? 눈치 좀 챙기세요, 어머니.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불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옥자 씨는 아픈 마음을 달래며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관리, 월세 수금, 세금 정산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던 옥자 씨는 월세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네. 김 씨네는 항상 정확히 입금했는데. 옥자 씨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입자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의아함이 커졌습니다. 박 씨네도 안 들어왔네. 이 사람들 갑자기 왜 이러지? 옥자 씨는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받지 않았고 2번째 세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째 세입자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월세 입금이 좀 밀려서 무슨 일 있나 하고 전화드렸어요. 월세요? 저희는 매달 정확히 넣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는 입금된 게 없어요. 옥자 씨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저희는 지난 2달 동안 며느리분이 알려주신 새 계좌로 월세를 넣고 있어요. 주인 허락 받았다고 하셔서. 예금주가 오혜림 씨인데 며느님 아니신가요? 그래요? 저희 며느리는 맞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대놓고 뻔뻔하게 할 수 있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4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옥자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분노가 그녀를 밀어올렸습니다.
4층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그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림아, 문 열어. 문 너머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해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옥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재호가 TV를 보고 있었고 그는 옥자 씨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옥자 씨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호가 얼른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무슨 일이냐고? 세입자들 월세를 너희 통장으로 받은 일 말이다. 옥자 씨는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해림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차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뭐라고? 옥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림은 재호에게 눈길을 주었고 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곧 다시 드리려고. 거짓말 마. 세입자한테 들었다. 계약 연장에 임대료 인상까지 얘기했다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옥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지요. 재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훔치는 게 해결책이냐? 옥자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집에 들인 것부터가 실수였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잖아요. 저희가 옆에서 어머니 모시고 빌라 관리도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월세 조금은 받을 수도 있죠. 모시고 도와준다고? 언제부터? 관심 한 번 안 보이다가 돈 생기니까 다가와서는. 엄마! 저희도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큰 빌라 갖고 계시면서 혼자서 다 헤쳐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마 등쳐먹어도 된다는 거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봤니? 아니, 어머니 그 돈 싸들고 저승까지 가져가시게요? 그 정도는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도 70이 넘어서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옥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신경 썼던 며느리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녀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야. 너희를 위해서도. 옥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 될 텐데 지금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너희 거라고.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 당장 세입자들에게 연락해서 원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어머니 말대로 월세를 다 주는 건 어렵다 쳐도 조금은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 유두리만 보여줘도 저희는 납득을 할 텐데 어머니는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잖아요. 그게 말이 되니?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이러니까 어머니랑은 얘기하기 싫어요. 오늘은 그만 얘기해요. 이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안 보고 산다고?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네, 그깟 돈 몇 푼 아까워하는 어머니 보고 싶은 생각 없네요.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그만 나가세요. 10초 안에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라고? 옥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저희한테 썬 그으시니까 저도 선 긋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하셨어요. 4층은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옥자 씨는 충격에 휩싸여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호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 재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옥자 씨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산 자신이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알았다. 너네 말대로 나갈게. 방을 나서는 순간 혜림이 재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곧 진정하실 거야? 어디 갈 데도 없으시잖아.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지 알아들으실 거야? 옥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은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이 준 아들 집에서 사실상 쫓겨나듯 4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빌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1층에 도착한 옥자 씨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옥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 친구 영숙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옥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옥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니? 그 집 내 거잖아. 당장 변호사 찾아가. 영숙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잘 아는 변호사 있어. 지금 바로 연락해 줄게. 변호사? 그렇게까지 해? 옥자야, 정신 차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내 등에 칼을 꽂아도 괜찮다는 법 없어. 내 재산, 내 땀과 노력으로 이룬 거잖아. 알았어, 영수가. 변호사 소개해줘. 다음 날 아침, 옥자 씨는 영숙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빌라는 온전히 당신 소유고 세입자들과의 계약도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임의로 통장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모든 세입자에게 공식 통지서를 보내 원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는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살 권리는 없습니다. 시세에 맞는 월세도 책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족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그들을 세입자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날로 모든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아들 부부에게 보낼 임대차 계약서도 준비했습니다. 월세는 시세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서류를 들고 다시 4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 열어. 옥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혜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저번 일은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머니도 이제는 저희 입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거 줄 것만 주고 갈게. 옥자 씨는 서류 봉투를 혜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야. 너희가 여기 살고 싶다면 계약서에 사인하고 월세를 내야 해. 옥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혜림은 서류를 훑어본 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세가 이렇게 비싸요? 말도 안 돼요. 시세만큼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는 거다. 너네는 지금 4층을 통째로 쓰고 있지 않니? 나도 받을 땐 확실히 받는단다. 옥자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 월세를 내요? 못 내겠으면 나가면 되지 않니?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재호가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호야, 너도 일주일 안에 결정해. 계약서에 사인하고 월세를 내든지 아니면 집을 비우든지. 옥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옥자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날 밤 옥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던 중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옥자 씨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4층 열쇠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오늘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짧고 간결한 글씨체의 아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열쇠를 쥐고 천천히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가구와 물건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놓고 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옥자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내 공간이 되겠구나. 옥자 씨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세입자들에게는 모두 정식 통지를 보냈고 앞으로는 원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장 봐올 것이 많은데. 옥자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옥자 씨는 오랜만에 가뿐한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야채를 고르고 생선을 사고 평소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과일도 몇 개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 씨는 장봐온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끼니만 때웠을 테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옥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지 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옥자 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혜림이가 했던 일. 저도 막지 못했어요. 이건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그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지만 옥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다만 이제 필요 없단다. 한번 부서진 믿음은 다시 안 붙는단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재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재호야? 이제 됐어. 옥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다 해주고 참고 용서하는 엄마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는 선물을 현관 앞에 놓고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옥자 씨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물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 씨는 4층으로 올라가 새로운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정리하고 벽지도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파란색 소파를 두고 작은 화분들도 몇 개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옥자 씨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교실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시 배우다 만 수채화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영숙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생각 중이었습니다. 72세. 이제 시작이지. 옥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더없이 맑고 강인했습니다. 돈과 재산 때문에 변해버린 가족의 모습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적절한 거리를 둔 사랑이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맺어지고 또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옥자 씨는 저녁 찻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옥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옥자로서의 삶.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아름다웠습니다.